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예정 시간을 4시간 앞두고 노사 간의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정년 연장과 유급 휴일 문제에 관해 7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고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전면 파업을 앞두고 노사 양측의 최종 협상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충남 2021 조정 67 대전광역시 지역버스 노동조합, 대전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최종 조정회의에는 공익위원과 노사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넘게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일 새벽부터 대전 시내버스 운행은 중단됩니다. 앞서 노조 측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쟁의 찬반 투표에서 81%의 찬성으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임금 4.7% 인상과 함께 유급 휴일과 정년 문제에 있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광역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타 도시는 이미 작년에 다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타 도시하고 형평성만 맞춰달라.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유급 휴일 문제에 관해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미 올 2월 임금을 2.6% 인상했다며 노조의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7차례에 걸친 단체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대전 시내버스는 14년 만에 운행이 중단됩니다. 대전시는 협상이 무산돼 파업에 돌입하면 전세버스와 관용 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400년에 가까운 역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종시가 지정관리하는 향토 문화재가 최근 한 남성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뻔뻔스럽게도 파손한 문화재 보수 공사를 자신에게 맡겨달라며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담배를 물고 산 위로 올라오는 한 남성. 오래된 문화재의 기왓장을 한 장씩 빼낸 뒤 바닥에 내던집니다. 잠시 후 주위에 설치된 울타리를 흔들더니 기둥을 아예 뽑아버리곤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남성이 파손한 건물은 세종시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지정, 관리하는 향토문화재로 그 역사만 400년에 이르는 정료입니다. 쓰러진 임시 울타리야 다시 세워놓으면 되지만 이렇게 떨어진 기왓장의 경우 산산조각이나 다시 쓸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에 남아있는 기와의 경우도 바람이 불면 떨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1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울타리와 계단, 기와까지 곳곳이 파손됐고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CCTV를 직접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 카메라에 찍힌 남성은 세종시와 마을 주민들에게 부서진 정려 보수 공사를 맡겨달라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내 전화를 어떻게 알고 1년 전부터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파손 사건도 이 남성과 관련될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 해당 남성이 돈을 벌 목적으로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닌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CCTV를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대덕구 요양원에서 50대 직원이 확진되면서 7, 80대 입소자 3명과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됐고 서구 콜센터발 확진자도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사이 대전 확진자가 26명을 기록한 가운데 50명대를 기록했던 확진자 수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세종에서는 확진자의 가족 등 8명이 추가됐고 충남에선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모두 66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100% 국민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던 당진시가 당초 방침을 바꿔 충남도의 지원분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는 충남도가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위 12.5%에 대해
도비로 50%를 지급하기로 한 만큼 이를 받아 1인당 12만 5천 원씩 신속히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만 50%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홍장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에 대해 50%의 도비 지급을 원할 경우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한 바 있어서 국민지원금에 대한 당진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TJB는 기획 보도를 통해 결식고려 아동들의 급식카드 문제 등 급식제도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조명하며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전국 지자체의 급식 단가 인상과 함께 급식카드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한 음식점, 버섯찌개와 김치찌개, 버섯불고기 등 9,000원에서 15,000원에 달하는 식사를 급식카드 소지 아동들에게는 5,000원에 제공합니다. 세종 지역 급식카드 단가 5,000원에 맞춰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이러한 착한 음식점은 모두 31곳으로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식당에 별도의 스티커나 안내가 없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자식을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애들이 와서 편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요. 많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착한 음식점과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식당 위치와 정보 등을 인터넷 주요 포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지자체마다 급식 단가도 제각각인데 특히 권장 단가인 6,000원 미만인 지자체가 154곳으로 전체의 약 68%에 달하는 만큼 급식 단가를 올리고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차별을 받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런 공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대전 유성구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 급식 단가를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서구에서도 단가 인상 등 대대적인 급식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사용 중에 있는 마그네틱 카드를 칩이 저장된 카드로 변경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와 협의할 계획이고. 다음 달 열리는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도 급식 단가 인상과 급식카드 개선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대전시와 5개 구청이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밥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종시가 시청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갖고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 및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5, 6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회 사무처와 기재부, 행복도시건설청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세종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설과 관련한 상승 요인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과도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준비에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얼어붙은 분양 시장이 활력을 찾을 전망인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겐 청약 기회 확대와 분양가 상승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대전 탄방동 일원의 아파트 1,974채를 공급하는 탄방 1구역 재건축 단지. 지난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에서 3.3제곱미터에 1,137만 원의 분양가가 제시되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후분양을 준비해오다 다시 분양가 재심사를 통한 선분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85%를 상한으로 하는 기존의 규제지역 고분양가 심사제가 인근 시세가 낮을 경우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공급을 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심사 기준 완화를 골자로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분양으로 해서 가는 걸 원칙으로 가고 용문동 같은 데 나오는 거 봐가면서 이제 신청을 해보겠지. 분양가가 잘 나오면은 선분양 돌았을 수도 있는 거고. 분양가를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받기 위해 최근 분양가 심사를 취소한 용문 123 재건축 조합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신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분양을 미뤄오던 1,500가구 규모의 도마 변동 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연내 분양을 목표로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이제 방향이나 흐름 잡혀 있는 게 기존 안보다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뭐 우리 지금 예정되는 기간 내 올해 안에는 분양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단 막혔던 분양 시장이 뚫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겐 청약 기회 확대라는 기대와 분양가 상승이라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현실화를 통해서요.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청약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해소되는 것도 좀 많을 것 같고요. 이제 전문가들은 이번 고분양가 심사 기준 완화로 일부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겠지만 공급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대전을 찾아 대덕특구에서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원천기술과 융복합기술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창조 국책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덕특구를 혁신인재가 넘쳐나는 첨단 미래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 꼭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대전 혁신도시로 좋은 공공기관이 내려와 인근 세종시 때문에 발생했던 박탈감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8일 4명의 본 경선 진출 후보를 발표하는 가운데 권역별 방송토론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되는 본 경선 방송토론회는 광주 전남북을 시작으로 10차례 펼쳐지며 대전, 세종, 충남북은 10월 25일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11월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여론조사 등을 거쳐 선거인단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당 대선 후보를 지명할 계획입니다.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며 대전교육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부모들은 2023년 3,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생들이 다닐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당초 확보했던 초등학교 부지를 취소하면서 학생들이 인근 용산초등학교로 다녀야 하고 이에 따라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학교 부지 마련과 신설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음성을 인식하고 발음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외국어 교육 시스템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상황별 주제를 놓고 대화하는 방식의 이 시스템은 말을 정확히 인식하는 건 물론 발음과 강세 표현까지 평가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술은 민간 기업에 이전돼 앱 출시로 이어진 데 이어서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한국어 대화 연습 서비스에도 적용됐습니다. 충남도는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도내 8개 도로 건설 사업이 추가 반영됐고 사업비가 모두 500억 원 미만이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가계획에 반영된 도로는 공주 신풍에서 유구 사이 4.44km 구간 신설과 예산 고덕에서 당진 합덕간 확장 공사, 논산 연무에서 양촌 사이 개량 공사 등입니다.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충남도는 이들 도로가 완공되면 도내 교통 흐름이 좋아지고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원시사나 공공기관들이 인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입 직원을 통합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에는 도시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176명을 선발하며 다음 달 13일부터 19일까지 통합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접수하면 됩니다. 한 명이 한 개 기관, 한 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11월 7일 치러지는 1차 필기시험은 시가 시행하고 2차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은 각 기관에서 맞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대전과 세종 지역의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했습니다.